지금 중국 경제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고속 성장하던 중국은 이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성장 방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는 중국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외 전략, 곧 1대1로 구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제 기반이 붕괴하면 그 위에 세운 지정학적 영향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가장 큰 기둥은 부동산이었다. 중국의 도시들은 지난 20년 동안 숨가쁘게 확장됐고 도시화와 투자 수요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구는 줄고 집을 살 여력도 사라졌다. 그 결과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 단지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중국인들이 가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곧 가계의 소비 여력을 무너뜨렸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경기도 식는다. 부동산 위기는 지방정부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땅을 팔아 예산을 충당해왔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토지 매각 수입이 끊겼고 그 결과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식 통계상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80%에 육박하고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120%가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정부들이 세금으로 빚을 갚기 어렵자 은행에서 빚을 돌려막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은행은 이미 부동산 개발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출 만기만 계속 미루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식어가는데 이런 방식이 오래갈 리 없다.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나들고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가 넘쳐난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늘리고 있다. 게다가 집값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무너졌다. 정부는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공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소비 투자 생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흐름은 중국 경제의 활력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다. 수출도 옛날 같지 않다.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지금은 그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탈중국화 흐름을 본격화하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중국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본토, 동남아와 인도로 생산기지가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제조업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점점 그 자리를 잃고 있다. 결국 내수는 위축되고 수출은 막히고 투자도 멈췄다.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엔진이 동시에 멈춰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1대1로 전략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1대1로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온 초대형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고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다. 이는 서방 중심의 공급망 체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금줄이 말라붙고 있다. 중국의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빌려주는 돈의 규모는 2016년 정점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미 빌려준 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잠비아, 케냐, 라오스 등은 중국의 진 빚을 갚지 못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그 결과 많은 1대1로 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야심차게 추진된 1대1로 참여국들의 신도시들은 모두 유령도시로 전락해간다. 서방에서는 이를 채무함정 외교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지금은 중국이 스스로 채무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자국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 부실채권까지 떠안는 것은 중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과거에는 외화를 벌어들여 해외로 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 유출을 막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 과거처럼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돌려막기도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상에도 직격탄이 된다. 1대1로는 경제 프로젝트인 동시에
중국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자 미중 패권 대립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세력권은 유지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에는 1대1로 참여국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대체 인프라 계획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경제력 없이 1대1로는 유지될 수 없다. 경제력이 무너지면 영향력도 무너진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 거품과 지방부채 위기, 금융 불안으로 경제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 여파로 1대1로 프로젝트는 자금난과 채무 불이행, 정치적 불신 속에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 한때 중국의 부상을 상징하던 1대1로가 이제는 중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중국의 성장 모델은 투자, 부채, 수출이라는 세 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경제력 없는 패권은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이 과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 지금은 그 성장의 붕괴가 영향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1대1로의 퇴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대외 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중국식 성장 모델의 붕괴는 단지 하나의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세계를 뒤흔든 중국의 부상이라는 서사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중국의 패권 확장이 아니라 중국의 추락이 얼마만큼 빠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불러올지일 것이다.